어떻게 하다 볼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인데요. 법률행위 목적인데, 이 목적은 뭐냐면, 먼저 확정성이죠. 확정성하고, 그 다음에 가능성하고, 적법성하고, 사회적으로 뭐가 있죠? 타당성이 있죠. 이 세 가지인데, 네 가지인데요. 먼저 법률행위 목적 확정성은 언제까지냐? 이행기까지예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매매대금과 등기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라도 이렇게 돼서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죠. 가능성은요, 우리가 이제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구별을 하죠. 그래서 이 불능은 법령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 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디서 다 이미 다 했냐면 이것은요, 채권법에서 다 이미 했기 때문에요. 굳이 여기서 다시 할 필요는 없죠. 알겠죠? 근데 굳이 이제 따진다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원시적, 그 다음에 객관적, 그 다음에 뭐가다? 여기서 전부가 불능이다. 전부. 그러면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부 불능이 되죠. 만약에 일부가 불능이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일부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뭐가 된다? 574조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래서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고요. 그래서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후발적은 유효이죠. 그래서 유효인데 만약에 그 유효인 것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고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채권자죠. 채권자의 잘못이 있다.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 위험부담이다. 그것을 채권자 위험부담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쌍방이죠. 쌍방의 잘못이 없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가 뭐가 나온다?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서는요,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 후발적 불능과, 그럼 여기가 뭐죠?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여기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면 언제나 정답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없는 건 이게 하나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특히 여기 원시적 불능과 관계 있는 것, 원시적 불능은 이미 뭐가 됐다? 이미 멸실이죠. 이미 수용, 이미 이런 말 있으면 원시적 불능이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찾으러 가냐? 무효인 것은,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이렇게. 그러면 이미 멸실 이 말이죠.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 것은 그러면 이미 멸실 이걸 찾으라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부족하죠? 그것은 뭐냐? 담보 책임이고 이건 유효잖아, 유효. 그 다음에 또 뭐가 유효냐? 계약 체계로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계약 체계로 채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됐다. 계약 체계로 쌍방의 잘못 없이 목적물이 멸실됐다. 이런 것들은 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러면 여기서 계약 체계로 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임대차 계약을 체계로, 매매 계약을 체계로, 교환 계약을 체계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후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전부가 다 뭐다? 후발적이다. 일단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담보 책임에서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여기 위험부담, 이 세 군데에서는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 중에서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이 좀 맞는 것으로 틀린 것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왜냐?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 담보 책임은 원시적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위험부담은 채무자가 잘못해야 되는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채권자가 잘못한 것이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쌍방이 잘못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 특히 위험부담에서 채무불이행 이 말이 나오기 쉽단 말이에요. 왜요?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알겠죠?
멸실됐다 해서 채무불이행 그런 말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이것을 구별해서 보시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적법성 이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요, 우리가 채권법 했기 때문에요. 다시 그냥 복습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적법성이죠. 이 적법성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강행 규정하고요. 강행 규정하고 여기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법을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나누는데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있는 이고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행 규정 있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없는 이 말이죠. 그러면 임의 규정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국가고시 시험에서는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이것을 구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임의 규정은 주로 어디요? 주로 어디가 있어? 주로 무슨 법에 있다? 채권법에 주로 있으니까 여러분요 잘 모르겠으면 채권법 아닌 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 강행 규정이다. 여기는요 강행 규정은 주로 뭐다? 주로 뭐다? 주로 물권법이죠. 주로 물권법이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권에 관한 것만 찾으면 돼. 임의 규정이 아닌 것은 물권에 관한 걸 찾으면 95%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임의 규정은 주로 채권인데 임의 규정 속에서도 뭐죠? 강행 규정인 것들이 가끔 있죠. 뭐가 있죠? 다른 데는 없어. 어디가 있다? 임대차 있다. 임대차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임의 규정 그러면은 일단 채권법 찾으면 돼. 그런데 물권법은 주로 강행 규정인데요. 물권법 속에서도 임의 규정인 것들이 있죠. 뭐가 있다? 242조. 경계선 부근에 건축을 할 때는 반메타 이상을 떼야 된다. 그 다음에 지하시설 244조 지하시설에 관한 규정. 판례가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우리가 유치권 배제할 수 있는 특약. 유치권 배제 특약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법정이사건 배웠죠? 법정이사건도 두 개가 있죠? 366조 법정이사건은 강행 규정. 간섭상 법정이사건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첨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첨부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것은 소유권을 누구로 할 것인가? 소유권의 기속 여부. 그 다음에 손실 보상에 관한 것. 그것은 또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 빼고는 98%, 99%가 뭐다? 물권법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니까 만약에 임의 규정, 강행 규정 하면은 그걸 가지고 찾아내면 된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강행 규정 속에서 또 뭐냐? 여기서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규정이 있냐? 여기요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은 이건 행정법규상의 구별인데 단속 규정은 뭐가 있냐? 여기요 중간 생략 등기요. 중간 생략 등기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 시험에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이 말이죠. 무허가 숙박업, 무허가 음식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냐면 법무사 시험에 나온 건데 1인 매매 제한. 1인 매매 제한. 그것은 뭐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거기밖에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1인 매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알겠죠? 1인 매매 제한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중간 생략 등기를 먼저 알고 나머지를 알아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이 뭐냐?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명의실탁이죠? 명의실탁.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뭐죠? 효력 규정이고 위반되면 무효이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우리요 자격증 있죠? 명의대여. 명의를 대여하는 거. 이런 것은 다 뭐다? 그것은 효력 규정.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익법인이 있죠? 우리 시험에 나왔죠? 공익법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그래서 공익법인에서 물건을 처분을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또 뭐가냐? 투자, 수익, 보장약정이죠. 이 투자, 수익, 보장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 이런 것들. 고율의 이자 약정 그것은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또 뭐가 있어?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은 뭐죠? 그 다음에 의료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은 뭐예요? 변호사 아닌 자가 이 말이에요.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가액을 나누기로 한 경우. 그런데 우리가 성공보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성공보수금이 민사소송에서는 유효란 말이죠. 형사소송에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여기하고 다르죠. 우리가 변호사의 성공보수금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 아닌 자가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성공보수금은 변호사가
알겠죠? 뭐를 조건으로? 승소를 조건으로 위반하죠.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금약정은 무효이고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금약정은 유효인데 만약에 민사사건에서 너무나 성공보수금약정이 과다하다 그러면 그 과다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효력 규정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율락녀 있죠? 율락행이라는 율락녀의 선불금, 율락녀한테 선불금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효력 규정이다 이란 말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수익보장약정이죠. 투자수익보장약정은 효력 규정에 위반돼요. 여기서는 위반이 돼도 유효이죠. 이것은 위반이 되면 뭐가 된다? 무효이죠. 무효. 그러면 무효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 3대 원칙이 있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잖아요. 투자 수익 보장약정을 내가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정을 써요. 제가 제안했단 말이죠. 그래도 그것은 무효이죠. 그러면 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 수익 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것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즉 내가 잘못으로 이것이 투자 수익을 했단 말이죠. 보장약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효란 말이죠. 내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그건 신의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탈법행위는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딱 한 번 나서 시비했대요. 우리가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되면은 뭐가 되나? 직접으로 위반하면 무효이죠? 이건 탈법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탈법행위는요. 이 탈법행위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탈법행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어? 우리는 여기 보면, 국유재산 있죠? 국유재산관리 직원이죠? 국유재산관리직이라서 공무원이죠? 이 공무원 갑이요.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국유재산을 취득하면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돼서 무효가 되지만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이름으로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역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요. 퇴직을 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무원 연금 지급권 있죠? 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것을 편법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탈법행위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직원 딱 이것만 하면 되고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 그래서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이 있잖아요. 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이 국유재산관리직원 이것이 났단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죠. 103조요. 103조를 보면 선량한 풍속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때의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무효인 경우는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아요. 이것을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선량한 풍속은 뭐다? 그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라고 그랬죠. 윤리 도덕의 문제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다? 바로 첩계약이죠. 첩계약. 그래서 우리가 갑이랑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첩계약을 체결을 하고 의뢰한 사람 앞으로 증여를 했다. 증여를 했다는 것은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첩계약은 몇 조 위반이다? 103조의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니까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이 아파트는 누가 되냐? 첩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첩이요 이것을요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반환 청구 못하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갑은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첩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첩계약은 첩계약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양육비하고 뭐다? 생활비를 주기로 하는 것 이것 빼고는 이것은 유효이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첩에 관한 모든 것은 무효이다. 본처의 사전 승낙 그것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첩계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첩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첩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103조 위반이 된다. 만약에 본처가 사망하면은 호적에 입적시켜주겠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요,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는 된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이혼의 이유기에 몰리자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명의를요, 자기 처의 명의로 해주면서 조건을 붙였죠? 부부관계가 뭐 되는 동안? 부부관계가 뭐가 되는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유지되는 동안 말이죠. 유지되는 동안, 그러니까 평생 동안이 아니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103조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여기 사회질서죠? 사회질서, 이것은 공익이죠. 이 공익하고 비교가 되는 게 뭐라 한다? 개인의 이익, 사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사익의 경우는 첫 번째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 강제 집행을 뭐하기 위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허위의 근저당권,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다거나, 또는요, 또 뭐냐면 투기의 목적이죠.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 세입자 입주권 몇매? 15매를 매입한다거나. 투기의 목적이죠. 투기. 그 다음에 양도세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일정 기간 이후 등기를 이전해 가기로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다 뭐다? 103조 위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기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상속세 명의신탁을 했대 말이죠. 이런 명의신탁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사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강제집행 면탈이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게 투기의 목적, 이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103조 위반,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강박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 강박은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박이 취소가 되는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제한되면 취소.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다른 말로 뭐다? 극심.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3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강박행위가 뭐가 돼야 돼? 극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효가 되려면 또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일정 기간하고요, 평생 동안 또는요 뭐다? 일생 동안 이 말이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혼인하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겠다. 그것은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 3년 동안, 5년 동안, 그래서 해외 파견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고 중도 귀국할 경우는 왕복 체류비를 부담한다고 약정한 경우, 일정 기간이죠. 또는요, 부부가 남편이 아내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일정 기간이죠. 이런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냐, 평생 동안이냐, 일생 동안이냐. 알겠죠? 행정고시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미용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평생 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103조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가 아무리 좋은 말이 있다가 저도 뒤가 대가다. 그 다음에 반대급부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돈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103조 위반으로서 일단 무효가 된다. 여기에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다.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면서 대가를 받기로 했다. 두 번째가 뭐다? 우리가 이제 행정관세에 진정서를 제출하죠. 그런데 이 진정서를 뭐 하는 조건?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대가 돈을 받기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경우. 그래서 허위 진술을 해주고 나서 돈 받기로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다 돈하고 관계된 것들은 무조건 다 103조 위반돼서 뭐가 된다? 무효인데 돈하고 관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아닌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노태우 비자금이죠. 판례가 그랬냐? 노태우 비자금 103조 위반이다.
그런데 이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임치하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자금이죠. 이런 위약벌이죠. 이 위약벌 약정은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이 위약벌 약정이 현저히 과도하다. 현저하게 과도하다. 그러면 된다. 그것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돼. 그래서 위약벌 약정이 현저하게 과도했을 때 무효가 되고 그냥 위약벌 약정 그러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지직을 3억 원을 주고 매입했거든요. 주지직을요 3억 원을 주고 그것은 뭐가 되냐? 무효이죠. 그런데 그 주지를요 그 절에 주지로 임명했죠. 이것을 우리는 주지 임명행위다. 이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 절에 주지로 임명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첩계약이죠. 그러면 첩계약에서요 그냥 뭐를 주는 거? 첩계약을 해소하고 뭐를 준다? 생활비를 주는 거. 생활비 괜찮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증언 있죠. 증언의 대가죠. 이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그러면 괜찮다 이 말이죠. 용인되는 정도로 뭐한다? 초과한다. 초과하면 그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증언의 대가가 가장 많이 나왔죠. 증언의 대가. 그 다음에 여기요 비자금 다 한 번씩 우리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란다?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03조에 관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또 103조에 관한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도박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도박자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박자금은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이제 도박자금은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이렇게 5억짜리인데요. 을한테요. 도박자금으로 2억을 빌려요. 이것을 뭐죠? 도박자금이죠. 이 도박자금은 103조의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니까 746조 불법원인 급여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의리한 사람이 갑한테 빌렸는데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의리한 사람이 갑한테 도박자금을 변제하라고 매일 협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냐면 도박자금을 변제하겠다. 이렇게 변제 약정을 해. 약정하면서 갑이 을한테 뭐냐 자기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 그래서 의리한 사람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갑의 건물을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병, 이 선의의 병한테 그것을 처분을 했어. 그래서 처분한 것 중에서 5억이 나와. 5억 중에서 자기가 2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3억만 갑한테 줬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판례가 뭐라 했냐? 도박자금은 103조 위반이고 746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변제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변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하지만 갑이 을에게 자기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뭐가 돼? 유효이고 제3자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5억 원 중에서 을이 얼마를 가져갔어? 2억을 가져간 것 이것은 무효이고 그 다음에 갑한테 3억 줬죠? 3억 줬는데 나머지 2억도 다 갑한테 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을한테 간 것은 2억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변제 약정이 무효라고 했죠? 변제 약정에 의해서 자신의 토지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을 하는 거. 이 자신의 토지가 있는데 도박장을 변제하기 위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거 그건 무조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도박자금을 주면서 뭐라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있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해주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도박자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말소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말소 청구가 안 돼. 그런데 근저권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 등기를 말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왜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 번만 돼 경매를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근저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의리한 사람이 갑이요 을한테 돈 2억을 빌리면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아예 넘기는 것이 아니고 등기란 것이 아니고 근저당권은 등기에만 해줬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우리가 만약에 첩계약을 하죠. 첩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한테 아파트에 대해서 근저당권 등기만 하죠. 그러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갑이 을한테 첩계약을 하면서 아파트를 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은 말소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근저당권 등기만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안 된다.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요 도박장하고 관계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3조 위반이 아니냐 103조에 위반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물건이 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한 달 뒤에 작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한 것이 103조 위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103조에 가는 것이고 103조는 무효행위 추인이나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렇게 갑이 있고 이게 1억짜리죠. 여기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산 거예요. 2천만 원이요. 1억하고 2천만 원이니까 5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왜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하면서 1억짜리를 왜 2천만 원에 팔았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객관적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주관적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급부와 급부와 그 다음에 뭐죠? 반대급부죠. 반대급부로서 얼마나 줬죠? 2천만 원이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몇 배를 얘기하냐? 3배에서 4배를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억 원을 2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몇 배가 된다? 5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급부는 주는 것이고 반대급부는 받는 것이죠. 이것을 주고받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유상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이 유상행위가 아닌 여기 무상행위죠. 무상행위, 기부행위 또는요 증여, 무상이다 기부다 증여 이런 것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고 경매죠.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187조.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경매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주고받죠. 그럼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으니까 서로가 같이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약이라고 하죠. 의사표시가 몇 개죠? 지금 2개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해당이 안 돼야 되는데요. 이 단독행위, 다른 말로 채무면제예요. 그러면 채무면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거는 채권을 보면은 채권을 만다 포기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해봐 봐봐. 채무를 면제해준다는 말이나 채권을 포기한다는 말이나 단독행위란 말이나 같은 말이다. 여기에도 판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죠. 이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뭐가 있어? 궁박하고 경솔하고 뭐가 있다? 무경험이죠. 이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어도 되고 입증도 몇 개만 하면 된다? 하나만 입증을 해도 된다 이런 말이고 이때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궁박을 포함하죠. 그래서 경제적, 그 다음에 정신적, 심리적 모든 궁박을 포함을 하는 것이고 이 궁박이라는 것은 오로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본인을 기준으로 궁박과 경솔은 본인, 궁박과 경솔은 대리인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오직 궁박만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여기서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이지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인식이죠. 인식하면서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폭리의사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폭리의사가 있어야 되고 폭리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가지고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은 모두 다 갖춰지죠. 그러면 104조 위반돼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고 이 무효는 어떤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고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 된다 이 말이고 그래서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의리한 사람이 만약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병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이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누가 입증하냐? 누가 입증하냐? 무효를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갑이 입증하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되면요, 을한테 이렇게 집을 주고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갑은요. 그런데 을은 갑한테 준 2천만 원 있죠?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 어느 누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죠. 그러면 폭리자, 이 사람을 우리는 폭리자라고 하죠. 폭리자는 뭐를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피해자죠. 폭리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기가 이전해 준 것에 반환을 받으면서 자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을 인도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면 폭리자가 유리하다, 피해자가 유리하다. 피해자가 유리하니까 피해자가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입증한다? 피해자가 입증한다. 피해자가 뭐라고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이것을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하고,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요, 매매 계약의 불공정성을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있죠. 그 부재소 합의 역시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란 말이에요. 무효.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되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내용 자체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5분 하실 거예요. 뭘 보냐면 의사표시요 보도록 그렇게 하죠. 의사표시. 그렇죠?